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해 보겠습니다. 대한해운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 속에서 해운 운임이 상승하면서 관련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까지 섹터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대한해운의 경우에는 블록딜 이슈까지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우선 방금 앵커님께서 블록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22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830만 주 정도 되고요. 보통주를 자사주를 처분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용 용처는 이제 투자 관련이라든지 일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재무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회사가 자사주를 이제 정리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제 불태우는 거죠. 없애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반대로 자사주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시장에서 이제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악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자사주라는 것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긴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결국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았다는 것은 그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이제 목적을 봅니다. 지금 뭐 투자나 아니면 일반 차익분 상환, 재정구조 개선을 위해서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필요한 부분이었다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사주 처분이라는 것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를 고점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식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무래도 그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홍해 리스크가 나오면서요. 아무래도 해운 운임이 해상 운임이 이제 많이 올라간다라고 예측이 되면서 해운주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단기에 상승했기 때문에 빠질 때도 단기에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저희가 염두에는 좀 두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이런 홍해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저희가 좀 통틀어서 부르는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이 단기간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최근 들어서 가장 최장기간 이제 느끼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정학적 리스크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우리 홍해 관련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내용도 단기간에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해운 관련주에 대해서 기대감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지금 악재가 나왔다는 아쉬움, 그다음에 단기 상승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는 아쉬움 같은 경우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방 흐름이 조금은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이제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2,470원 정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고점 대비 최근에 있었던 가장 고점이 3,100원이니까 고점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떨어진 만큼 하단 지지선 부근까지는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 지지선 부근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기다려볼 여지가 있겠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이 단기간에 해소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운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이제 근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신규로 진입한다라고 하면 그 지지선이 지금 그어질 수 있는 곳이 구간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2,150원을 신규
그 진입 매수가로 드리겠습니다. 2,150원이라는 가격은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해서 지금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부각되면서 주가가 레벨업하기 전에 있었던 횡보한 구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에 매물이 이제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신규 진입 매수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규 진입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850원 제시해 드릴 텐데요. 1,850원은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지선을 이제 이탈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으로 지지라고 할 수 있는 120일 이동 평균선이 있는 자리입니다. 120일도 평균선 있는 자리가 1,850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2,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500원은요, 만약에 2,150원에 들어간다라면 지금 가격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가격이거든요. 현재 주가가 이제 레벨업을 하고 나서 이제 레벨업을 하고 최근 상승 부분을 제외한다라면 레벨업한 이후의 바닥 가격 정도가 2,500원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구간까지 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저항이라든지 매물 부담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 매수가 2,150원 그리고 목표가 2,500원으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해운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주가가 레벨업 하기 전 횡보 구간인 2,15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21선에 해당하는 1,85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레벨업 이후 바닥 구간인 2,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 구조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아직 실적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가 흐름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지금 방금 전화가 살짝 안 들려가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에코프로 BM의 경우는 아직 실적이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우선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안 좋은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해 볼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선 실적이 나쁘게 나왔었거든요.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실적이 기대치보다도 못 미친다라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매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하락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수치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작년 4분기에 영업 적자가 이제 102억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컨센서스 시장에서 예상치가 한 570억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570억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자가 나왔다는 점 생각해 보면은 실적 자체가 나쁘게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는 나온 건 아니고 전망이 나온 거기 때문에 유출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기대치보다는 못 미친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탄산 유통 가격이 작년 4분기가 그전 3분기 대비했을 때 한 4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이제 재고평가 손실, 이미 구매해놓은 리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재고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이것이 반영을 하면서 이게 실적이 더 나빠졌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겁니다. 결국은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만들고 있고 이 양극재가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이제 이 논리가 성립을 하려고 하면 전기차의 판매량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전기차가 더 많이 판매되면 판매될수록 배터리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 배터리,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 또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LNF 같은 종목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시장에서 부각을 좀 받았던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이제 성장세라는 것에 조금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자동차 가격을 좀 낮추고 있잖아요. 결국은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낮춘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요. 결국 이제 많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판매 대수가 기대보다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배터리, 2차 전지, 양극재 이런 이제 수요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성장세에 대한 의문부호가 좀 붙어 있다라는 것이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 좀 부정적인 내용만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것은 맞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58만 원 정도까지 최고가를 만들었었고요. 지금 대략 한 27만 원, 28만 원 사이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충분히 빠져 있는 가격대는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세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은 것은 맞지만은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충분히 떨어져 있는 것도 맞다. 이 양측면을 좀 다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럼 에코프로 BM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 전략 짜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요. 결국에는 성장이라는 것에 의문부호가 붙는다는 것이 긍정적이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런 기대감들을 반영했을 때의 주가 대비했을 때 주가가 한 절반 정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얼추 이제 매물대의 하단, 가장 많은 매물대의 하단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버티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이제 27만 9천 원 정도 현재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이 지금 보면 60일 이동 평균선이 이제 아래쪽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버티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 구간은 이제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추가 매수 혹은 이 신규 진입 그리고 손절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22만 원 제시해 드릴 텐데요. 그 22만 원이라는 가격은요, 한 작년 11월 정도에 만들어진 주가 하단 가격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되고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한 22만 원대를 유지하다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만 원을 지지선으로 좀 판단해서 신규 진입 매수가는 22만 원 해주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18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이었는데요. 최저가가 18만 7천 원 정도였거든요.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이 구간을 좀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하락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손절가 18만 5천 원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가는 27만 원입니다. 22만 원에 매수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지지선은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갔을 때 반대로 이제 올라올 때는 저항선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60일 이동 평균선이 자리하고 있는 자리가 27만 원 정도입니다. 만약에 22만 원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27만 원 부분에서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목표가 27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지난해 11월에 만들어진 주가 하단 가격인 22만 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난해 11월 1일 최저가 부근인 18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60일선에 해당하는 27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타나게 될까요? 네, 우선 이게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약점이죠. 이제 아무래도 정부의 이제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나서는요. 총선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의 여론, 민심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구간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라는 것이 좀 부담이 될 것이고 오히려 이제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전기요금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소식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내용 자체는 확정은 아니잖아요.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점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총선을 원래라면 이제 이제 전기요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을 텐데 아무래도 총선 이전까지는 이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에 있어서 투자 메리트가 조금 더 떨어지는 이제 구간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도 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4분기에 영업이익이 1조 2,900억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된다라고 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나쁘지 않다 정도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요. 총선이라는 이슈 자체가 워낙 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총선 이후를 내다본다면 모르겠지만 총선 이전까지 단기의 매매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의점과 괜찮은 점 모두를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한국전력 가지고 계신 분들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짤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버티자 의견 드리는 이유는요, 되게 자주 말씀드리게 되는 건데, 주가 자체가 지지선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현재 이제 한 18,000원 정도 가격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신규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자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총선 이슈 전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 굳이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기회를 조금 노려보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 기준이라면 손절가 16,000원 드리겠습니다. 16,000원이라는 가격은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최하단 가격이거든요. 지금 주가가 60일선과 121선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텨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하단에 있는 지지선을 이탈할 경우에 손절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목표가 19,500원 드리겠는데요. 19,500원은 작년 12월 초에 형성됐던 고점 부근 가격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작년 12월 말, 올 1월 초에도 19,500원 부근에서 주가가 밀리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가장 두터운 매물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지 않는다면 그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서 목표가 19,500원 드리겠습니다.